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요. 이제 겨울 추위를 온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11월 3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 이후로 다소 찬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113 대책이 대부분 분양시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그 틈새 시장으로 최근 들어서 이 아파텔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텔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 강의는요, 바로 아파텔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파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전에 있었던 용어가 아니라 최근에 생긴 용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전적인 용어 해설부터 좀 해봐 드릴 텐데요. 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없었던 말인데 건축업자들이 만들어낸 말로요.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용 면적을 분양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한 50% 정도 나오는 게 오피스텔인데 이런 전용률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방 2개나 3개 정도 되는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우리가 아파텔이라 부른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아파텔이 오피스텔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대략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텔의 장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03제곱미터 정도의 분양평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3제곱미터에서 매매가를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다소 저렴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용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파트보다 다소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렴한 듯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외형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즉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상업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 높이 층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따라서 채광이나 통풍이 매우 개선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건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당연히 주거 지역 내에서 주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 아파텔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주택법이 아니고요. 건축을 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이나 어디든 지역적인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업지역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용적률이 높습니다. 용적률. 자, 이렇게 높은 용적률 속에서 짓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통풍이나 채광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편의시설과 그리고 또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매우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즉 오피스텔과 같은 거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113 조치가 바로 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타겟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 아파텔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청약 당첨이 가능하시겠고 또 매매도 가능하다. 따라서 113 대책의 틈새 시장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텔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장단점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요. 단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괜찮게 되겠죠. 시끄럽거나 또는 뭐 복잡하거나 그런 업무 지역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 지역에 신축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나 상업 지역에 되기 때문에 업무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업무 시설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소 주거 환경에서는 떨어질 수 있겠죠. 학교도 좀 멀리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잘 돼 있겠지만 주거 지역 치고는 다소 좀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이 높으니까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층으로 신축되기 때문에 세대당 대지 면적이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땅에다 높이 올리다 보면 그 높이 세운 세대수만큼 땅을 나눠 가졌을 때 적은 대지 지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노후되고 나중에 재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됐을 때 대지 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세대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에 세워진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기는 상당히 좋으나 향후에 노후됐을 때 재건축에 대한 방법이 매우 좀 어렵다라는 것이 또 아파트일 것 같은 단점이 되겠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상업 지역에 지어져서 역세권과 가깝고 편의시설이 좋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재건축이 어렵다거나 이런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역사를 한번 사실 잠깐 살펴본다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 주택입니다. 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 4인 거주할 수 있도록 소형 아파트급으로 지어지는데 이게 뭐냐? 2008년도에 오피스텔이 바닥난방이 가능하게끔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에서 아파텔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도 준주택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서 2013년, 14년도에는 그 분양 물량이 2,518세대였다면 2015년도 들어서면서 매우 높은 공급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량은 매우 높다라는 점.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조금씩 입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를 같이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자, 아파트와 같은 평형이지만 전용 면적이 좀 작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84제곱미터 전용률을 갖고 있다면 분양 면적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나 또는 주택은 이제 발코니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인데요. 자, 이렇게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매우 넓어집니다. 하는데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없어요.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좀 작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 공용 면적이 다소 넓기 때문에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서 좀 더 높을 수 있겠고 또 욕실에 욕조가 없다라는 점이 좀 더 다른 특징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아파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텔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오피스텔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내게 되면 업무용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지만 주거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차이가 나겠고요. 또 취득세를 받았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거용으로 약 1%에서 2% 정도 됩니다. 물론 가격의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아파트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약 4.6%, 즉 4배 정도가 많은 취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세금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부분하고 제사세도 약간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즉 업무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 나온 기사에서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이라 단지 안에 학교를 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한번 나와보신다면 앞으로 변화되는 생활 속에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리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한번 나와보시고요. 무료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의 전화는 서울 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도요.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투자에 도움될 만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